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 방송에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정혁진 변호사님 모시고 전국 주요 현안을 속 시원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조국 혁신당 대표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저녁에 네네. 고량주를 빼가리라고 하죠. 속칭 한 병씩 마시면서 고량주 결의를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는. 네. 그런데 여기서 조국은 지금 이재명과 투톱을 노리는 것 같아요. 네네. 나는 이재명의 종속 변수가 아니다. 네. 이재명도 있고 나도 있고 야권의 투톱이다. 이러는 것 같은데 이재명은 뭔 소리야? 좀 그런 인사가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술 깨고 나니까 아니 언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딱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갖고 단독 회담 해버리고 지금 그러는 상황 아닌가요? 네네. 근데 객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말이 맞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175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국 혁신당 몇 석입니까? 12석이잖아요. 그러니까 175석에 비해서 12석은 6.8%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내가 100인데 쟤는 6.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동격으로 놀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박사님하고 저하고 맘먹자고 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기가 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의석수로 보면은 175석이면요.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거기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 끽해봤자 12석이면 12석 가지고 뭐 교섭단체도 안 되는 그런 미니 정당인데, 그런데 더군다나 미니 정당일 뿐더러 원래 지금 조국 혁신당의 그 번호가 9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황운하 의원 한 명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정성호 의원인가 뭐 누군가가 아니 지금 조국은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은 조국 혁신당, 조국만 국회의원이 아닌 게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현직 의원은 황운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사람이 없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혼자 원내 의원은 다가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재선 의원이 의원 아닙니까? 혼자서 국회의원이 있고 혼자 원내대표하고 뭐 혼자 뭐 원내 간사하고 뭐 혼자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실질적인 현실은 그런데 이런 현실을 조국 대표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인정할 수가 없느냐? 처음에는 지민 비조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 덕을 좀 볼 수 있을까? 그게 기웃기웃 거렸잖아요. 네. 그런데 민심이 반대로 확 바뀌어가지고 지민 비조가 아니고 비조 지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도 해버렸죠. 저도 사실은 비조 지민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 20석이 될지 30석이 될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돼도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은 내가 만들어준 거다라고 조국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12석짜리 미니 꼬마 정당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최소한 한 3, 40석 정당 정도는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없었으면, 조국 없었으면 민주당은 과반수 안 됐어요. 과반을 안 낸다고 지금 본인 스스로는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나를 갖다가 무시하면서 뭐 급이 다르다, 체급이 다르다, 너는 아직 국회의원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니까 아마 조국 그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그런 표시를 여러 군데에다가 했던 것으로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어쨌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내일 모레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대통령 만나는데 이제 조국하고 사이가 이렇게 딱 풀어져 버렸다? 그런 모습으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식사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정권 심판에 한 목소리를 내는 우군이기도 하지만 네네. 그건 이제 총선까지 얘기고 네네. 총선이 끝나니까 이건 잠재적 대권 경쟁자로 보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조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뭐 분명한 것처럼 보이고요. 더군다나 조국은 본인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은 12명이지만 우군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군이라는 게 이 민주당 적자,
친노 친문을 연 사람은 적자는 나뿐이 없지 않느냐. 네. 그런 차원에서 15일 날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으로 먼저 가서 딱 만나가지고 그냥 포옹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또 23일에는 신안 하이도까지 쫓아갔어요. 그거 DJ 생가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 가기 아주 힘듭니다. 저도 한번 고속 그 배 없을 때 가봤는데 그 4시간인가 5시간 뭐 보통 그렇게 걸립니다. 아, 그렇게 멀어요? 엄청나게 멉니다. 요즘에는 좀 이제 뭐 배가 고속으로 가니까 그렇게는 안 걸리리라고 보는데 어쨌든 네네. 그렇게 간 것은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히 지금 부각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네. 변수가 네. 설사 본인이 뒤에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깜빵에 들어가더라도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김경수라는 대안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은 8월에 들어옵니다. 지난해 8월에 영국에 유학을 가면서 1년 있다 돌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8월에 들어오는 거고 네네. 지금은 사면은 됐습니다만 복권은 안 됐지만 언제든지 복권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면해줬는데 뭐 복권해주는 거야 뭐 일도 아닐 거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입니까? 민주당 소속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만나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 조국 대표잖아요. 예.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다.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민주당인가? 전 민주당이라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우선되고 그 일반 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정당이 그게 민주당인데 그 민주당에 민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의 주인은 누구냐? 이번에 국회의장 원내대표 명분이 없어요. 명.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민주당이 아니고 명주당 아니냐. 맞아요. 정확하게 따지면 명주당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지원 당선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야 이거 심각하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사불란이 정치냐 네. 이런 정치는 없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지금 흔든 거 아닙니까? 박지원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도 저는 굉장히 취약하다고 봐요. 이게 컵이 아주 단단해 보이고 뭐 사실 단단하죠. 하지만 이게 위에서 떨어뜨리면 금방 깨지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그 사법 리스크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법 리스크를 그러니까요. 안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순간에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아주 취약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조국 대표도 알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다는 거는 기억이 안 나고 저 사람이 저런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내가 잘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동상이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조국으로서는 뭐 이재명은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조국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참 이 사법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그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상고심이 이제 한 3, 4건이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국이 아마 금배지 한두 달 달면 끝일 거다 했는데 지금은 다 연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참 오래 걸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조국이 잘하면은 네네. 2027년 대선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가능성이 있나요? 그야말로 판사님 마음이에요. 대법관들 마음이에요. 음. 조국 대표 사건이 이제 2월 달에 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고 그 다음에 3월에 대법원으로 넘어갔어요. 예. 뭐 3월 4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4월 11일에 조국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자로 확정된 그날에 예. 4월 11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이 돼가지고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4월 12일부터 지금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그 검찰과 그 다음 조국 대표가 변호인을 5군데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로펌을 4군데 쓰고요. 그 다음 어. 개인 변호사 1군데 쓰고 해가지고 변호사가 5군데나 되는데 거기서 다 일일이 상고 이유서 지금 제출을 갖다가 했고 그러니까 이거 들고 판결을 언제 할 것이냐
당장 다음 주에 나와도 돼요. 예. 다음 주에 그 엄성필 그러니까. 대법관이 이제 합의해가지고 그냥 판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판결을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그 대법관 마음입니까? 대법관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기는 바와 무슨 같이 판결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어떤 내규라든가 그런 거 없습니까? 없어요. 아, 그렇구나. 대법관인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이게 대법원 소부에서 그 사건을 보고 있는데 그 대법원 소부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대법관 중에 노정희 대법관이 있고요. 예. 이흥구 대법관이 있어요. 오석준. 그 오석준 대법관은 그냥 뭐 좀 보수적이고 보수적이죠. 뭐 그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이 혹시 이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법원 조직법을 보면요. 네.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그 대법원 사건은 전원 합의체로 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에요. 아, 그런데 전원 합의체로 하기에는 대법원 사건들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많죠. 그러니까 원칙은 법에는 전원 합의체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부에서 4명이서 그냥 빨리 사건 그렇게 뛴단 말이죠. 그런데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다 의사가 통일이 돼야 그 소부에서 판결이 나오는 거고 한 명이라도 끝까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뭐 이흥구 대법관이나 노정희 대법관이 우겨가지고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그러면 그건 또 시간이 걸린다. 엄청나게 걸리죠. 지금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상필 대법관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고 법원은 우리나라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런데 조국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을 막 뭐 1년, 2년씩 하고 그게 우리 사회의 정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선언한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대법관님들이 뭐 조국 대표에 대해서 뭐 1년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건 뭐 그 본인들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그게 우리 사회의 정의 기준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 조속한 시기에 판결이 나올 거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고 네네. 노정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 속거리 투표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선관위원장 하면서 네네. 이 진보 진영 사람들은 대법관이라도 진영 논리를 더 중시하는 것 같더라고. 이건 뭐 법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직권남용인지 아닌지 이것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갑시다 하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정희 대법관이 끝까지 우기면 전원합의체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전원 합의체에 가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국이 3가지 아닙니까? 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하나는 자녀 입시 비리고 네네. 또 하나는 청탁 사건이고 네네. 예. 그리고 하나는 유재수 네네. 감찰 무마 사건인데 네네.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관해서는 이게 직권남용이냐 아니냐 네네.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만약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에 관해서 무죄를 내린다든가 뭔가 해가지고 다시 파기환송으로 고법에 가서 죄는 있는데 다른 사안에 있어서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정말 부지하세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는 1심하고 2심이 좀 그 왔다 갔다 할 경우에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죄 그 권순일 대법관이 이 문제를 갖다가 삼았던 예. 그게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300만 원 나왔다가 예.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와중에 이제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조국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1심도 그 다 유죄가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을 사실심을. 오인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조국 재판 뭐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국 재판 관련해 가지고 혐의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아주 질이 나쁜 진짜 잡범들이나 하는 그러한 범죄가 여러 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갖다 때린 것도 야 이것도 너무 봐준 거 아니냐. 왜냐면 1심에서 2년도 그렇고 네. 이런 정도 그걸 아니 단적으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거는 맞아요. 그야말로 이제 그 업무방해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숙명여고 쌍둥이 그 아버지 그 교사가 몇 년 받았냐면 징역 3년 받았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조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업무방해도 뭐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한영외고, 조지 워싱턴대, 고대대학원, 연대대학원, 충북대 로스쿨, 서울대 의전원 이렇게 많고 예. 직권남용에다가 부정청탁금지법까지 있는데 왜 숙명여고 쌍둥이 아버지 그 교사는 3년 받았는데 조국은 2년밖에 안 되느냐.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아니, 서울대 교수니까 2년 받고 그다음 숙명여고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3년 받고 이러는 겁니까?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그 판사들이 판결을 갖다가 하면 참 이게 그 국민적 저항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거 대법원에서 뭐 이상하게 또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거는 좀 법원에 대한 신뢰가 그다음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신뢰가 아주 심각하게 이제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전 좀 그런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네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사법을 정상화시킬 것이다. 그렇죠. 이런 기대가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국이 무슨 전원 합의체로 또 넘어간다든가 거기서 파기환송이 된다든가 이런 사태가 난다 한다면은 사법부의 신뢰는 회복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한 가지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유권무죄. 그러니까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 예. 죄를 갖다가 그 재판도 안 받아도 되고 아니 권력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재판 빠졌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뭐 검찰 탓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판사가 날짜 정하는 건데 검찰 탓하고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21세기도 벌써 24년째 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인 우리나라 정도면 선진국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건 참 어질어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